입니다. 소비자 행동론 8주차 8-3 혁신의 수용을 고무하는 요인에 대해서부터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 전에 여러분들과 약속했듯이 구전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교재에 없는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자 행동론 교재에 있는 것을 전체 지금 8주차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강의 자료의 페이지까지 소개해가면서 했는데 9주차부터는 더 세부적으로 처음부터 소비자 행동론에 대해서 완전히 이 수업을 듣고 소비자 행동론에 대한 것을 거의 이해할 수 있도록 리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8-3 혁신의 수용을 고무하는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는데요. 혁신의 확산은 한 사회 시스템 내에서 추상적인 아이디어, 컨셉, 제품에 대한 정보, 실제 제품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산은 전형적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다른 수용자에게로 이동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요인은 왜 생기는가 했더니 상대적 이점, 단순성, 관찰 가능성, 시용 가능성, 적합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더라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 가볍고 작고 휴대하기 편하더라 이런 장점이 있는데 스마트폰은 더욱더 휴대성이 있는 인터넷 및 컴퓨터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이 되는 스마트폰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노트북을 배낭에 많이 짊어지고 다녔는데 이 핸드폰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면서 스마트폰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스마트폰으로 표현하는 그때부터 인터넷이 가능한 때부터 휴대성 부분에서는 노트북보다 훨씬 더 좋더라. 그래서 어떤 이런 스마트폰이라는 혁신이 이루어짐으로써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게 되려는 것이죠. 상대적 이점 이것이 혁신 수용을 고무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성인데요. 사용하기가 얼마나 쉽다고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신제품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거나 사용하기가 쉽다고 인식되는 것 얼마나 쉽게 했느냐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소비자는 그쪽으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복잡하게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자꾸만 추가적인 기능을 추가하는 거였는데 오히려 단순하게 해서 자동화되어 있거나 인공지능화되어 있어서 그냥 말로만 해도 오케이 구글, 아이빅스비 예를 들자면 죄송합니다. 전 구글 어시스턴트예요.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라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석재님을 어머니 바로 제 스마트폰에서 반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짐으로써 사람들은 이 편리한 사용하기 쉬운 이런 내용으로 움직여 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글로 쓸 필요 없이 말로 하는. 그 다음에 관찰 가능성인데요. 사람들은 눈에 띄는 신제품일수록 신제품의 확산 속도가 빨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찰 가능성, 이렇게 눈에 띄는 신제품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적인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혁신적인 편리함, 뭐 혁신적인 휴대성, 혁신적인 컬러,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용 가능성인데 신제품을 시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신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돕겠습니다. 시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용 가능성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한번 시승을 해볼 수 있도록 하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직접 시용해 볼 수 있는 상품을 내놓고 작동을 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것들 시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합성인데요. 신제품이 소비자들의 욕구, 신념, 가치관이나 체험과 일치되는 정도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어떻게 소비자의 욕구나 신념, 가치관에 일치시킬 것인가, 나하고 딱 맞아, 나 스타일이야, 나를 표현해주는 상품이야, 이렇게 적합성을 가져갈 수 있어야 혁신의 수용을 고무하게 하는 요인들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이점, 단순성, 관찰성, 실효성, 적합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히트 제품들을 봤더니요, 디지털 상품의 진화 내용을 보니까 감성 모바일로 바뀌었는데 스마트폰이 처음에는 애니콜 폴더폰이었다가 폴더 휴대폰이었다가 그 다음에 복합 휴대폰이었다가 위성폰이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슬림형 휴대폰으로 휴대폰이 아주 적은 것이 인기였죠. 나중에는 촉각형 휴대폰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으로 계속해서 진화해 오면서 히트를 쳤습니다. 참여, 공유, 개방의 SNS 발전인데요. 아이러브 스쿨에서 지식검색에서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블로그로 발전하고 UC가 있고 인터넷 토론방이 생기고, 지금은 소셜 미디어라 그래서 트위터니 페이스북이니 인스타그램 카카오 밴드 다양한 SNS 채널로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용성, MP3, 내비게이션, 요즘은 이제 교통 절제 시스템까지 실용 편의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맛과 건강에서 초록 매실이 건강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에 좋은 자일리톨, 비타 500, 그래서 건강에 제일 좋은 초로 오다가 지금 블루베리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맛과 건강의 내용이 왔습니다. 먹과 여유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적 자긍심에 대해서, 성취감, 대리만족에 대해서, 불안, 스트레스 해소에 대해서 이렇게 진화를 해오면서 히트 상품이 발전해온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수용 저항을 조장하는 특징인데요. 아주 이건 무서운 거죠. 수용하지 않고, 혁신을 수용하지 않고 수용 저항하는 이런 것을 조장하는 특징을 살펴보는데요. 여기에서는 초기 시장과 주류 시장 사이에 대잔절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즉 캐즘이라고 하는데요. 신상품, 신기술이 시장으로 보급되기 전까지 수요가 정체되거나 후퇴되는 현상, 이건 캐즘이라고 합니다. 캐즘이 놓여 있음을 증명했고, 그래서 거기서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장 간의 균열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떤 가치의 장벽이 있을 수 있다. 제품에 비하여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인지할 때 신제품에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가치는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제품 구매와 관련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가치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이야기하는 가성비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느냐 안 좋느냐. 가격은 내가 지불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지불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았을 때는 가치가 있지만 내가 지불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지 않았을 때는 가치 없는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낮았을 때 가치 장벽, 여기에서 수용 저항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 장벽인데요. 사용 장벽은 신제품이 소비자들의 기존의 생활 습관이나 관행과 잘 맞지 않다면 채택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기존 생활 습관이라든가 관행에 맞지 않았을 경우 사용의 장벽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건 나라별로도 문화의 차이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의 장벽인데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위험 때문에 신제품 채택을 주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험 장벽, 이것이 수용 저항을 조장하는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치 장벽, 사용 장벽, 위험 장벽, 이 세 가지가 수용을 저항하는, 혁신의 수용을 저항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혁신 수용자의 특성인데요. 교육 수준이 높고 이노베이터는 소득이 높고 젊고 개방적이고 매체 접촉도가 높은 의견 손도력이 높은 그런 층을 혁신 수용자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 수용자 이노베이터를 봤더니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고 젊고 개방적이고 매체 접촉도가 높고 의견 손도로 오피니언 리더십이 높은 그런 사람이 혁신 수용자더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혁신 수용자와 혁신 저항자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과 약속한 바이럴 마케팅 구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주려 합니다. 오늘날 예전에는 구전은 사람과 사람으로 그냥 만나서 이루어지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요즘은 SNS 채널을 통해서 구전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오늘 설명하려 합니다. 예전에는 정보 생산하고 소비해 버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보 생산과 소비가 양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TV 보고 끝났어요. 라디오 보고 끝났는데 지금은 서로 주고받는 시대다. 이게 뉴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내용입니다. 한 방향으로 정보가 흘렀는데 오늘날에는 정보와 소비가 서로 주고받는 내용으로 움직이더라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이 SNS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소셜 미디어는 누구나 생산자이자 소비자일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의견, 경험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또 개방화된 곳에서 쌍방향 온라인 툴이나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SNS 이런 데서 자기의 어떤 글이라든가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이런 다양한 형태의 것을 정보를 교류하고 있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은 굉장히 앞으로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 마케터의 임무가 되어버렸다 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 세계 100대 기업의 소셜미디어 마케팅 상황을 봤더니 포춘지 선정 상위 100위 기업 중 거의 80%에 이르는 기업들이 전체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포춘지 선정 10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80%가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건 바이럴 마케팅 구전에 영향을 주고 구전이 소비자 구매에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 효과를 봤더니 비즈니스의 온라인 노출 효과가 85%나 되더라. 그리고 홈페이지 트래픽 및 구독 증가가 63%,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십 창출하는 것이 56%,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마케팅, 전체적인 마케팅 비용 효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바이럴 마케팅, 구전 마케팅 효과는 이와 같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마케팅 효과, 바이럴 마케팅, 구전 마케팅의 효과는 최소 비용으로 홍보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객과 대화를 통한 고객 니즈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세 번째는 개방과 공유로 인한 신뢰 형성을 이룰 수 있더라. 또 고객과 기업이라는 친밀감 형성 후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객 참여로 신정책 아이디어 창출 기회가 되더라. 이게 바로 마케팅 효과더라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웹이 변화하고 스마트폰 앱이죠. 스마트폰 확산으로 굉장히 소셜미디어는 급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보다 고객들끼리 직접 대화하는 것, 이걸 더 신뢰하는 세상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전 마케팅, 구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바이럴 마케팅인데요.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전파된다는 의미에서 바이러스와 마케팅의 혼합된 용어로 바이럴 마케팅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구전 마케팅이다. 바이러스와 마케팅의 혼합된 용어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오늘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 이런 데들이 바이럴 마케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SNS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오늘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이럴 마케팅은 여러 가지 이벤트 정보를, 홈페이지 이벤트 정보를 블로그 포스팅, 카페 게시 등 다양한 채널에 이렇게 올려서 고객과 관계를 형성시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바이럴 마케팅으로 지금 명명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검색 노출시키고 공유 확산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콘텐츠를 제작을 했다. 그렇다면 네이버에 네이버에 올려서 검색 노출을 시키고 블로그를 만들고 카카오 스토리, 또 페이스북 이런 쪽으로 확산시키죠.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자, 이 앞전에 여기서 얘기했죠. 홈페이지의 이벤트 정보라든가 내용들을 블로그로 올리고 또 뭐 카카오 스토리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갖다가 검색 노출시키고 확산시키는 것, 이런 역할들이 바이럴 마케팅의 실질적인 기업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바이럴 마케팅 채널들을 봤더니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지식인, 오픈캐스트, 트위터, 카카오, 그리고 페이스북, 네이버 포스트, 폴라,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언론 홍보, 해시태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조금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딘가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될 것이다. 본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부, 기업 같은 경우는. 바이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구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딘가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된다. 본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예외도 있습니다만 홈페이지가 베이스 캠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내 상품이라든가 내 회사의 이벤트를 올리고 나서 이것을 블로그라든가 카페, 지식인, 오픈캐스트 이런 데로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 포스팅을 하죠. 그 다음에 공유하고 확산시키는데 이때 SNS를 통해서 확산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까지 이쪽으로 올려서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블로그라든가 카페, 지식인 이쪽에 네이버의 상위 노출을 시키게 해놓고 SNS 채널에 공유와 확산을 시킨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광고를 하거나 뉴스를 낸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건 해시태그가 있는데요. 이 해시태그를 글 앞에 키워드에 넣어줌으로써 관심사를 검색한 사람들을 편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바이럴 마케팅의 채널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베이스 캠프, 본부를 어디다 둘 것이냐, 그리고 상위 노출, 그 다음에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 뉴스에 내보는 것, 관심사로 해시태그를 걸어두는 것, 이 내용이 바이럴 마케팅의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베이스 캠프를 어떤 회사는 페이스북에 두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블로그에 두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회사는 인스타그램에 두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특성에 따라서 지금 유튜브에 두는 경우도 있겠죠. 자, 바이럴 마케팅의 사례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공식 채널, 그리고 홍보 채널, 실시간 상담 채널, 노출 채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공식 채널은 보통 홈페이지를 하거나 블로그 하거나 페이스북 하거나 카카오 스토리를 하거나 트위터를 하거나 유튜브로 하고, 홍보 채널은 페이스북 이벤트라든가 카카오 스토리 이벤트로 합니다. 실시간 상담은 대다수가 카카오톡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바로 그때 연결이 돼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카카오 실시간 상담, 카카오 로고가 이렇게 노랗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 노출 채널인데요. 검색 노출을 위해서는 네이버가 중심을 이룹니다만은 이렇게 다양한 내용으로 노출 채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홍보 채널인데 외부에 이렇게 블로그나 카페, 커뮤니티 및 컨텐츠를 제휴해서 홍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블로그에 광고를 넣어서 이렇게 홍보하기도 하고 카페에 넣어서 홍보하기도 하고, 그래서 외부 홍보 채널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놔두고
홈페이지에 여기에 대한 산부인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서 확산해가는 이 내용을 여기서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이럴 마케팅의 사례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이럴 마케팅 사례를 보면 여기도 지금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 올려서 베이스캠프 공식 채널화 한 다음에 컨텐츠를 확장합니다. 네이버 오픈캐스트하고 유튜브에 올려서 확장을 시키고요. 이걸 다시 소통을 공유하는데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 SNS 채널에 올려서 소통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직접 상담도 이렇게 하는데 대다수가 직접 상담은 카카오톡으로 하더라.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 구전을 이루는데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사례를 여러분에게 들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검색하는데 지금 바이럴 마케팅의 구성에 대해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설명을 하는데요. 벤치마킹 잘된 데를 모델을 한번 선정을 해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콘텐츠를 기획해보고 공식 채널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운영하고 이게 잘 됐는가 안 됐는가 분석하는 그런 순서인데요. 여기서 키워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가능하면은 키워드가 검색에서 많이 잡힐 수 있도록 지역, 세부 품목, 특징, 상품군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한 문장에 지역과 세부 품목과 특징과 상품군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역은 성남에서 제품은 감자튀김이 특징은 맛있어서 상품군은 스몰비에서 안주로 판다 하는 내용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키워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키워드를 만들 때 키워드가 검색 키워드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네이버에 예를 들자면 검색을 하면 여기에 추천 검색어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개의 검색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데요. 검색이 많이 됐던 내용들을 네이버 노봇이 검색 노봇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시폰 블라우스, 정장 블라우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키워드를 모아서 정리를 하는데 이걸 왜 찾습니까? 해시태그로 걸어서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블로그 마케팅에서 할 수 있고 블로그도 벤치마킹을 잘된 대로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에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해시태그를 걸어서 단어 앞에 해시태그를 걸어서 검색에 유리하도록 노출에 유리하도록 하고 카카오로 실시간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리고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유튜브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무료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지원하는 네이버 모두.net에서 무료 홈페이지를 쓸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데 사용한 사람이 굉장히 많으나 기업부터 개인이 많은데 아직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이 네이버에서 지원하는 모두.net 검색을 해서 무료 홈페이지를 편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게 모든 내용을 클릭만 하면 거의 편하게 만들 수 있게끔 지원이 되어 있고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료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네이버에서 QR코드 제작해도 되죠. QR코드 본인만의 QR코드 네이버 QR코드 치면 나오니까 제작해 보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네이버 QR코드 이렇게 검색하면 네이버 QR코드 사이트가 뜹니다. 여기에서 들어가서 자기만의 QR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전 마케팅, 소비자의 구전, 바이럴 마케팅을 이렇게 진행한다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소비자 행동론의 교재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든 것을 다 했고 나머지는 교재에 없는 내용을 했는데요. 다음 주 9주차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전체 교재를 다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이제 복습 차원에서 리뷰를 하는
9주부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비자 행동론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